위원장님이 여당 의원한테 굉장히 인색하시네. 야당 의원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조진호 우리 정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척 중에 이 화가가 있는데요. 네. 학교 교사를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림값도 많이 받고.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친척 중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전시회를 하면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 한 번씩 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화가 인적 사항을 신문에 언론에서 알아서 적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자 사모님 전시회를 하는데 이낙연 의원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 알아서 적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부탁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학교 교사로서 명성을 날릴 정도 되면 그분이 지역에서도 그림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림 값으로 봤을 때 아까 대학생, 네. 초년생 그림 값밖에 안 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림 평가를 보시고 뭐 저희 국회에서 지금 형편없는 그림을 마치 비싸게 산 것처럼 그 평가를 굉장히 절하를 하고 있는데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그림에 대해서. 저는 작품성이야. 네, 그 얼마 전에 전시했을 때 제가 직접 전시장에서 작품을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그 작가의 어떤 그 사전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보게 되는데 교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 갖게 봤는데. 의외로 작품이 진지하시고 깊이도 있고 또 꽃을 주로 주제로 많이 그렸는데 참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작업을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을 보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작품 가격이라는 것은 작품을 구매하신 분이 나중에 황금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팠을 때 그 가격을 치운다든지 또는 화랑에서 가격을 이렇게 형성한다든지 작품성이라든지 그분의 학력이라 이런 걸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작품 가격이 매겨지는데 우리 이 작가님은 본인이 셀프로 이제 전시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작품 가격을 매겨서 겸손하게 그러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냥 살림을 하던 사람이 내는 그림이 아닌 거죠. 한 번도 전시를 안 해본 사람이 낸 그림이 아닌 거고 예. 오랫동안 그 교사로서 네. 화가 활동을 지도도 하고 네. 본인이 그림 습작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윤주식 정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성현 사장이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부임하기 전에? 부임하신 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네. 보통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잘하면 특별히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배려한 건 없었습니까? 전성현 사장에 대해서?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부임 그림을 사주는 사람인데 고맙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사줬다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본인도 몰랐습니까? 그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인의 그림을 사줬다고 생각하면 그분한테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걸 묵인한다거나 성진을 다른 데로 더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사를 해서 검찰이 아까 인지해서 수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 네, 상황까지 간 것은 공평하게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 부인의 그림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여부를 알으셨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고 다만 부임하신 이후에 감사가 진행이 됐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당시 사장님께서 자진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어떤 편익을 이렇게 받은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고 전성현 싶습니다. 사장님은 그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엄청 서운했겠네요. 그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그럼 이상으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 없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오전에 이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버스터 아니죠. 책임 총리에 대한 걸 어디 야당 의원들도 많이 질의하셨잖아. 뭐 필리버스터를 한 시간반밖에 안 해요. 한 10시간 해야지. 네, 이게 좀 종회 중이 아니니까요. 그냥 좀 잠시 정숙하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10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효상입니다.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시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제가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정무특보님, 과거에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5천만 원의 당비 대납 불법 선거운동을 하셔가지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사신 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그러셨죠? 네. 예. 얼마나 오래된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분이랑. 제가 2000년에 국회의원 시작할 무렵에 우리 지방의 당원. 예.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 가까우셨네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결국 못 돌려받았고 그분이 쓰셨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까우시면 나중에 이 실형을 받고 나오신 뒤에 그 돈 나를 위해서 썼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습니까? 네, 본인이 약간의 미안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묻기가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분이 수사 과정에서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이 또 오늘 증인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도 뭐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 아시죠? 네.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측근이 정말 참 의리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누구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또 출장을 핑계로 또 해외에 나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런 거고요. 정말 의리 있는 참모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대 정권에도 정말 이런 의리 있는 물론 개인적인 의리입니다만은 이런 의리 있는 참모를 참
보기가 정말 그 찾기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또 정무특보로 또 채용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의리 있게 보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능력 때문에 채용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필부가 봤을 때는 정말 의리 있게 챙기셨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게 보온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그 시민 단체에서도 보온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근이 5천만 원의 자금을 써서 실형을 살고 나와서 그 선거에 당선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이런 측근들의 그 정말 희생을 딛고 도지사에 당선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하셨습니까? 네, 그 선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선 그 사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은 제가 사후적으로 듣기로는 본인의 가족, 특히 그 아이들을 많이 의식했다. 이런 그 얘기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럼 그렇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본인은 또 중국 출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저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어떻습니까? 책임감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5천만 원을 보면 네, 그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죠. 제가 입에 그 입버릇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법에 위반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오전에도 잠깐 그 마이크가 꺼졌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치계에 발탁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주들을 서너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 혐의로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을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구속된 분들이 뭐 조중동, 국민일보도 있었고 이번에 특보로 들어가신 홍석현 회장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때 근데 사주들이 구속됐을 때 이유가 그때 탈세는 실무자들이 다 했다고 그때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이 실무자가 결국은 사주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의 귀속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들을 다 구속을 시키고 실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당히 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당시 검찰이 저를 특별히 잘 봐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화면을 보시면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성명까지 내면서 특별 채용 지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채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비로 300만 원을 받는 자리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 조례 맞습니까? 네. 법과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상입니까? 조례가 상입니까? 물론 법률이 상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법에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조례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가 만든 장치다.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발견을 하셨겠죠.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께서 그러면 오전에 총리가 되셨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채용하실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그렇게 소통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셔서 또 그분을 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그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총리께서 저는 참 그 어제는 상당히 그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좋게 봤습니다만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좀 그 이번 그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한 보훈 인사 이런 것도 조금 저는 그 인식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받는 그 모 사회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윤리 의식이 결여된 천민 상층부가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공직자는 재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역대 어느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쭉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 이런 엘리트층, 지도층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비리와 비위와 편법, 탈법에 다 몸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끊자는 저는 차원에서 총리께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 청문회가 과거보다는 저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미래로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잘하면 특별히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배려한 건 없었습니까? 전승현 사장에 대해서?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부인 그림을 사주는 사람인데 고맙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사주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본인도 몰랐습니까? 그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인의 그림을 사줬다고 생각하면 그분한테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걸 묵인한다거나 성진을 다른 데로 더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사를 해서 검찰이 아까 인지해서 수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 네, 상황까지 간 것은 공평하게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 부인의 그림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여부를 알으셨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고 다만 부임하신 이후에 감사가 진행이 됐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당시 사장님께서 자진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어떤 편익을 이렇게 받은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 전성현 사장님은 그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엄청 서운했겠네요. 그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그럼 이상으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 없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오전에 이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버스터 아니죠. 책임 총리에 대한 걸 이제 야당 의원들도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뭐 필리버스터를 한 시간반밖에 안 해요. 한 10시간 해야지.
네, 이게 좀 종회 중이 아니니까요. 그냥 좀 잠시 정숙하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가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장님이 여당 의원한테 굉장히 인색하시네. 아, 야당 의원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조진호 우리 정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척 중에 이 화가가 있는데요. 네. 학교 교사를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림값도 많이 받고.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친척 중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전시회를 하면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 한 번씩 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화가 인적 사항을 신문에 언론에서 알아서 적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자 사모님 전시회를 하는데 이낙연 의원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 알아서 적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부탁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학교 교사로서 명성을 날릴 정도 되면 그분이 지역에서도 그림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림 값으로 봤을 때 아까 대학생, 네. 초년생 그림값밖에 안 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림 평가를 보시고 뭐 저희 국회에서 지금 형편없는 그림을 마치 비싸게 산 것처럼 그 평가를 굉장히 절하를 하고 있는데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그림에 대해서. 저는 작품성이야. 네, 그 얼마 전에 전시했을 때 제가 직접 전시장에서 작품을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그 작가의 어떤 그 사전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보게 되는데 교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봤는데. 의외로 작품이 진지하시고 깊이도 있고 또 꽃을 주로 주제로 많이 그렸는데 참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작업을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을 보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작품 가격이라는 것은 작품을 구매하신 분이 나중에 황금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팔았을 때 그 가격을 치운다든지 또는 화랑에서 가격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든지 작품성이라든지 그분의 학력이라 이런 걸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작품 가격이 매겨지는데 우리 이 작가님은 본인이 셀프로 이제 전시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작품 가격을 매겨서 겸손하게 그러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냥 살림만 하던 사람이 내는 그림이 아닌 거죠. 한 번도 전시를 안 해본 사람이 낸 그림이 아닌 거고 예. 오랫동안 그 교사로서 네. 화가 활동을 지도도 하고 네. 본인이 그림 습작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윤주식 정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성현 사장이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부임하기 전에 부임하신 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했어요. 네. 보통 시간은 오전과 같이 10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유상입니다.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시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제가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정무특보님, 과거에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5천만 원의 당비 대납 불법 선거운동을 하셔가지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사신 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그러셨죠? 네. 예. 얼마나 오래된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분이랑?
제가 2000년에 국회의원 시작할 무렵에 우리 지방의 당원 예,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 가까우셨네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결국 못 돌려받았고 그분이 쓰셨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까우시면 나중에 이 실형을 받고 나오신 뒤에 아니 그 돈 나를 위해서 썼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습니까? 네, 본인이 약간의 미안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알겠습니다. 묻기가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